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님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가 베팅 종목을 공개하고 또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공략주죠. 바로 부스터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션타임 전문가님은요, 매매 타이밍의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네, 투자의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겠죠. 추세 매매 기법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분석해서 종목의 상승을 예측하고 진입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십니다. 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알맞게 제시해 드리니까요. 잠시 뒤에 노란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타이밍에 맞춰서 분할 매도를 하고 계시는 션타임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도 함께 보셔야겠죠. 네, 현재 보유 중인 수익률표입니다. 삼성일 같은 경우 23주 동안 무려 131.46%의 상승,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17주 만에 12.55%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또 17주 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3.79%의 수익률, 또 라온시큐어, 또 솔브레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주 만에 무려 4.72%, 7.2%의 수익률을 내시며 총 누적 수익률 290.1%의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아직 2차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서 청산 목록 살펴보겠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 6주 만에 무려 36.24%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외에도 RFHIC 6주 만에 20.98%, 또 당일에 청산하신 종목도 계시는데요. STX 중공업, 옵티커워,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청산하셔서 각각 3.56%, 2.74%, 4.28%의 수익률 내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보시면 138.84%인데요.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구글이 AI 챗봇 소식 하루 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맞불을 놓으면서 검색 엔진 챗 GPT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망까지 잠시 뒤에 전문가님께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다가왔습니다. 오늘 호재가 만발했습니다.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오전장이었는데요. 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KB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또 금융주와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향방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QR코드 방법인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션타임이라고 검색하셔도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셔서 장중의 흐름부터 또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 브레이크, 노 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오늘의 베스트 드라이버 션타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베스트 드라이버 션타임입니다. 자, 전날 제롬 파웰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 증시가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다가 약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2,500라인선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저항의 바다 행보 중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정말 좋은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장 중입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먼저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34% 오르면서 2,484.2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0.78% 상승하며 778.8%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시각각 반응하면서 특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요. 네, 전문가님 도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1.35%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비해 코스닥은 0.8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술주와 또 중형주들이 좀 부진한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는 2,500라인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은 채 계속 고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라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돌파가 된다면 많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 하락 추세가 길었던 만큼 상승에 대한 반발력도 폭발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이 2,500라인 선 지금 당장 돌파될지는 아직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또 설명해 주실 또 시황 얘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일단 PPT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파월이 어제 희망적인 발언과 그 동시에 우려스러운 발언을 두 상반된 발언을 동시에 하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연설 초반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대신에 긴축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향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사했었습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물가가 그래도 안정되고 있으니 1월 고용에는 본인도 상당히 놀랐다라는 식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상황을 보시면은 예상치대로 4.75%가 현재 지금 달성을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의견들이 3월 달에 있을 FOMC 성명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파월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전날 미국의 증시 3대 지수를 보시면요. 네. 다우 산업과 나스닥 그리고 S&P가 공통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연설 초반에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이 파란색 보이는 이 장중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다가 그래도 생산 물가 지수가 안정적이고 추가적으로 고용 부분이 탄탄하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업앤다운이 상당히 컸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시시각각 지수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시황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저희가 MS 검색 엔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전날에 구글이 바로 챗 GPT에 대응하고자 하는 바드 AI를 선보였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MS가 검색 엔진 빙에 챗 GPT와 같은 AI를 탑재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두 빅테크 기업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이 견제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신기했던 게 바로 지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선경 지명을 해주셨어요. 구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이런 기사를 접했는데요. 보고 나서 와, 전문가님이 구글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예견을 하셨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전문가님 생각이 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사실 다음 소식. 네. 네, 사실 이게 예견되었다기보다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 PPT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네. 지금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검색 엔진 싸움, 이 싸움이 상당히 좀 심화될 수밖에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어저께 보여드렸던 PPT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네, 챗 GPT에 맞설 바드를 구글이 공개를 했고요. 네. 수주 안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네. 이에 반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선제 대응에 따른 후속 대응이 나온 것은 한번 같이 당연한 붙어보자, 결과다. 경쟁해보겠다, 네. 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대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네. 주가가 상당히 대기업 위주로 실적 호조된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OCI와 KB금융그룹 그리고 크래프톤, HD 현대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또 저희 두 번째 이슈 때 자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SM 또 엔터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짝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SM 같은 경우에는 전전날에 카카오가 SM과 인수합병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삼형제의 그 빅테크에 있는 네. 카카오 삼형제 주가 역시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단순히 SM을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왜 카카오가 SM을 엔터주로 인수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오. 포커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엔터주가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아주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YG 그리고 SM, 하이브 그리고 JYP 주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SM 엔터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어닝 시즌 또 발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링크가 잘 안 뜬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00원 유료로도 또 이용해 보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 전반적인 브리핑부터 또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전에 오프닝 때 좀 아쉽게 또 브리핑을 다 못했습니다. 먼저 수익률표 잠시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 중인 종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한국 화장품입니다. 네. 무려 14주 만에 37.44%의 수익을 내셨는데 한국 화장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희가 중국 리오프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네. K뷰티는 아무래도 중국에 의해 많이 좀 휘청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내렸을 때 한국 화장품 전체적인 K뷰티 시장이 다운이 됐었고 그 이후에 지금 반대로 지금 네. 현재 중국이 리오프닝 상황에 맞춰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화장품 이 리오프닝을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예견을 해서 저희가 선침해하신 건가요?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더 예견돼 있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공개가 돼 있습니다만 매도가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추격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확실한 라인에서 재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재진입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또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여기에 또 관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청산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홈캐스트가 무려 11주 만에 37.33%의 수익을 내셨어요. 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종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홈캐스트는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도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진입한 종목인데요. 오,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처음에는 좀 단타식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있고 상승 모멘텀이 네.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더욱더 스윙 종목으로 좀 바꿔서 좀 네. 포트폴리오 재구성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홈캐스트를 11주 만에 무려 37.33%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장품과 홈캐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방금 수익률표 보면서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 같이 선취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셔서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들 외에도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AI 관련주들 다 노란톡방 안에서 소개해 주시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시그널 시간입니다. 바로 신호를 들을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챗 GPT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어제 바로 네.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또 이슈였는데 네.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슈를 냈습니다. 그렇죠. 바로 어제 구글의 챗 GPT가 대항마로 바드 출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경쟁사 MS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에 맞불을 놓으면서 검색 엔진에 챗 GPT를 적용하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AI 연산 처리가 늘어나면서 GPU의 수요가 또 증가했는데요. GPU를 만드는 미국 주식이죠. 엔비디아가 어제 5% 급등을 했습니다. 또 GPU 기판을 만드는 이수 페타시스와 관련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매수 기회이신지 초록불인지 주황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떤 신호 주실 건가요? 네, 이 신호는 저는 계속 동일하게 파란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불을 주셨습니다. 네. 이유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너무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뻔히 보이는 수순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점차 더 많은 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관심이 몰리는 곳에는 투자금이 몰리는 법입니다. 투자가 몰리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역시나 기대 심리가 몰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쵸. 네, 대응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바로 하루였어요, 네, 전문가님. 네. 지금 거의 하루 단위로 하루도 아니고 24시간 기준도 아니고 서로 막 헐뜯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 게 본인들이 AI 강자다. 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들에 비해서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유아 수준의 AI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바드를 네.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어프렌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어프렌티스가 영어로는 이제 네. 수제자라는 뜻인데 네. 자기들은 아직 본 게임에 도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시 경쟁사다운 발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바드 출시의 대화형 검색 엔진 빙을 공개를 했는데, 네. 지금 오픈 AI를 투자를 통해서 챗 GPT라는 것이 공개를 됐는데요. 네. 이 오픈 AI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챗 GPT와 비슷한 유사한 AI를 빙에 탑재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결국에 구글 검색과의
맞장 예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상당히 좀 재미있죠. 지금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래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네, 구글이 점유율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빙은 고작 한 5% 정도로 네.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이걸 역전시켜 보겠다라는 MS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하셨던 이 반도체 관련된 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AI 관련된 이 산업 같은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은 거대한 메모리와 더불어서 이 많은 그 데이터가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전이죠, 속도전.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지만 해외는 이러한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챗GPT 신드롬으로 인해서 세계 AI 시장이 연 500조 원 규모로 커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40일 만에 이미 1000만을 챗GPT가 돌파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던 이제 예측 전망치인데 네. 2027년에는 약 한 2,000조 가까운 돈이 이 칩 시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200조 가까운 돈이 칩 시장, 반도체 시장에만 몰릴 것이다라고 연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프가 우상향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 때문이겠죠? 네. 그럼 여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어제 또 유엔젤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근데 오늘도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엔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오늘도 장중 상승 출발하면서 와. 갭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장 초반 올람세 이후에 조금 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 근데 이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네. 전 고점이 그리고 여러 차례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현재 7,500 라인 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네. 저희도 지금 코스피 시장이 2,50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지금 현재 이 7,500 라인 선을 이번엔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 관건인데 오, 네. 그로 인해서 사실 한 차례 기술적인 눌림은 예견되어 있다라고 오.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7,500을 돌파해서 그 위로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눌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과연 노란 톡방 안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이거를 지금 당장 유엔제를 따라붙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따라붙었다가 결국에 손실 정말 났을 어려워요. 때 제가 네. 자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지켜볼 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션타임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100원 유료로 입장해 보셔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유엔젤 종목부터 또 AI 관련주들 다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오늘은 정말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예, 이거를 한번 공개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개해 근데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했던 종목이지만 네. 한번 여기에서 종목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 네. 자, 이게 지금 AI 관련된 주고요. 네. 자,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이론 개념이 있습니다. 아직 네. 저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조만간 한번 가르쳐드릴 생각인데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상승 국면을 접어들었고 현재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 네. 절벽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 절벽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절벽 구간이 절벽 길어지면 구간이요? 길어질수록 조만간 네.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오, 생각할 수 상승 있는데 추세로. 네. 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도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이러한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것들. 자,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 동일합니다. 지금 네. 많이 올라왔고 지금 위로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저희가 이러한 캔들을 영망치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교수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교수형.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한 차례 떨어지는데 올라는 갑니다. 네.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저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이제 한번 떨어지면 이제 이제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점 또 타점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시겠다고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관해서도 알고 싶다,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또 호실적을 기록한 KB금융지주, 또 카카오그룹 중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작년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도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은행주, 금융주가 섹터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OCI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하고 또 HD 현대까지 정말 실적 발표를 우르르 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초록불인지 주황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떤 신호 주실 건가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관망하겠습니다. 주황불 드리도록 주황불이요? 하겠습니다. 네, 주황불.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나열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연관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개별주라는 뜻이죠. 저희가 지금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종목들을 견인을 했다면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이제 그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때마다 한 차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HD 현대, OCI 그리고 KB 금융지주 그리고 네. 크래프톤 이렇게 네 가지의 개별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고 하나는 금융회사고요. 하나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황불을 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개별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HD 현대 네. 사상 처음 매출 60조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영업 매출이 60조를 돌파하는 그런 역사스러운 순간인데요. 자, 영업이익이 226.7%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갖추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HD 현대는 유가 상승,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유와 건설기계 부분의 수익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 부분 역시 전통적인 우리나라가 조선 부분은 또 강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일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OCI도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거진 1조 원 정도 가까운 되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역시나 원자재 가격, 네.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역시 불확실성이 심화가 됐지만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또 최대 실적이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와. 엄청난 실적, 1조 원 영업이익은 진짜 엄청난 실적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이 태양광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역시나 ESG잖아요. 그렇죠. 네. 네. 친환경적인 친환경, 네. 그런 에너지 소재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요. KB금융그룹 작년 순이익이 4조 4,133억 원. 와.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혹시 코로나? 코로나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 네.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 때도 금융그룹은 오히려 연속적인 최대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계속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상당히 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쵸, 네. 근데 어떤 기업들은 하락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올라가고 이게 그런가요? 어떤 특정 이슈로 인해서 상반되는 움직임을 항상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종목은 항상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또 찾는 게 또 전문가님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네, 개별주를 네. 또 많이 공략을 하시고 또 아까 전에도 또 그런 거 보면 또 리오포님 관련주로 또 수익을 내셨고 네네. 또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개별주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자세하게 개별주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자, 일단은 OCI 같은 경우에는 매도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에 한번 배웠던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고요. 이미 호환과 구름대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측된다. 상승 모멘텀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KB금융 역시 현재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파동이 구성이 됐고 두 번째 파동 역시 형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KB금융은 아직 세 번째 파동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봤을 때 5파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 해서 5파동만큼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아직 3파동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네. 말뜻은 올라간다,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이 이제 더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자, 대신 항상 고점에 있을 때 주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크래프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저희가 지금 HD 현대까지 네. 모두 상승 모멘텀과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좋은 포인트들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 고점에서의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00원 유료로도 이용해 보셔서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차트로 정성껏 또 잘 설명해 주신 이 종목들 다 같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중, 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님께서 케어해 주시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얘기들이나 또 종목 상담 같이 궁금하신 얘기들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빨간색, 파란색, 3초 그 짧은 타점. 성공 투자를 향해 달려볼 힘이 있는 부스터 종목. 네, 바로 이 부스터 종목은 히든 종목인데요.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공략주입니다. 종목명은 오로지 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힌트는 지금 이 시간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부스터 종목의 힌트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거는 부스터 종목은 저희가 전에 한번 공개했던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 네. 그거를 여기서부터 더 공개드리면은 이미 다 눈치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희가 노란톡에서.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네. 자, 일단 뭐 차트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뭐 이상한 선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거는 지금 피보나치 선들입니다. 피보나치 선인데 이 피보나치 선으로 봤을 때 현재 상승 모멘텀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온 듯한 네. 보이지만 지금 현재 저점 부분이 지지선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이 저점 기준으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예견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차트가 정말 이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이야말로 정말 가격이 차트가 너무 이쁜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정말 예쁜 차트를 보고 왔는데요. 바로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부스터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가 베팅 종목과 또 전문가님의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강의 후에 또 종가 베팅 종목은 이 방송에서 종목명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종목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죠. 자, 에코프로 종목 많이 올라가니까 관심은 가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모르고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이걸 알려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펴시고 진짜 올라간 게 맞아라고 확인 사살 겸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손을 멈춰주시고 우리가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리고 여기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또 핫한 종목 하나가 있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두 종목이 다르다 혹은 아니면은 에코프로 BM의 약자가 에코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모기업이고요. 이 안에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와 더불어서 여러 회사들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한 화면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에코프로가 코스닥 상장 1위로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시총에 부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올해 매출 9조 원을 전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자, 하나증권은 에코프로 BM에 대해 매출 증가세가 지속하며 올해 매출 9조 원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목표주가 15만 3천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김현수 이 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긴장을 했나 보네요. 전기차 배터리의 매출 비중이 69%를 차지합니다. 이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배터리를 69% 차지하는데 요즘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죠. ESG의 대표 주자격인 전기차. 그로 인한 2차 전지 그 부분도 또 연관성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와 양극재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매출 부분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9만 8천 톤 그리고 28만 톤으로 수주가 더 상승할 거라고 생산 능력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에코프로는 이번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1조였던 자산 규모가 5조 원으로 퀀텀 점프를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대박에 이어서 에코프로의 주가도
천청부지로 상승하면서 자,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냐면 에코프로가 대기업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저희 나라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5조 원 이상, 자본금이 5조 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는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코프로가 대기업이라는 분류 안에 포함이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막고 부당한 내부 거래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콤플러스, 자, 이 기업들의 그 공통점이 유통업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한 달에 2번 정도는 휴무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대기업들이 조금 문을 닫음으로써 지역 도소민들이 또 경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죠. 이 같은 맥락으로 대기업의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에코프로의 차트인데요. 역시나 엄청난 상승이 견인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대기 오염 제어에 관련된 친환경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2003년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을 단계별로 국산화 성공함으로써 환경과 에너지를 양대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친환경 핵심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주력으로 하는 게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에코프로 BN의 안전 분할하고 지주에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 발굴과 ES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역시나 보시다시피 전지 재료 사업과 환경 사업 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에코프로 BM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는 또 뭐와 직결되느냐? 바로 전기차와 직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테슬라의 차트를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에코프로가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상승함에 따라서 에코프로 BM도 그 상승세가 같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락한 시점도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테슬라는 이렇게 하락한 거에 비해 에코프로 BM은 하락을 멈추고 지지선의 기반을 받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좀 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올해 연간 9.2조 원을 기록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전망한다. 자,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캐파를 풀가동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바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미에서는 전기차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의 초강자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스타트업이 이 테슬라의 아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루시드는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루시드 한참 2020년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2021년에 급격한 상승을 테슬라와 같이 보여줬고 하지만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이 테슬라를 아성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 나라의 기아와 현대도 세계 점유율 5%에서 10%로 늘어나면 전기차 비중이 10% 점유율을 늘림으로써 전기차의 박차를 더하고 있고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인 GM 역시도 이 전기차 시장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왜 설명해 드리자면 이 모든 종목들이 전기차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전기차와 더불어서 전지,
2차 전지와 연관성이 있다. 2차 전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부터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북미 영내 제조 차량이어야 한다. 그리고 핵심 강물의 경우 2023년 말까지는 40%, 2027년에는 80% 이상을 북미 영내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조금 줄 거야. 보조금 줄 건데 너네가 미국에서 생산해. 혹은 캐나다에서 생산해. 아니면 주요 부품을 여기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너네들한테 보조금 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와 그렇지 않은 전기차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전기차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포스코 케미칼 요새 한번 핫했던 좀 종목이죠. 하이니케 양극재를 해외 생산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 하이니케 양극재가 상당히 고급 기술이라 국내 해외 반출을 좀 국내에서 막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허가를 받으면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박차를 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는 2022년 7월 22일에 이미 2022년 7월 2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에 이미 해외 북미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7년에 짓는다고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발빠르게 대응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왜 2차 전지냐? 왜 2차 전지에 이렇게 주목을 하느냐? 자, 전기차 어차피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현재 미국 내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거를 배터리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환경까지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에코프로가 단점이 뭐냐면 기업 구조입니다. ESG의 핵심 중에 하나인 지배 구조가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차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승 국면으로서 접어들고 있고 1번 파동과 2번 파동 형성됐고 3번 파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승세 더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생산 회사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다른 또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노란톡방 입장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종가 베팅 종목명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종목명 알려주시죠. 자, 오늘 드릴 종가 베팅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 네. 자, 이 종목 지금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요. 자, 그리고 계속 줄곧 말씀드리고 있는 파동 이론에 따라 상승 1파와 2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한다면 이미 3파동은 여기쯤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점 부분에 저항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예측되어 있는 만큼 매수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입가에 있어서 조금은 더 하단 부분 지지가 활연한 부분에서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큐브엔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